오늘은 여름을 시원하게 털 걱정 없이 냄새 걱정 없이 프리하게 보낼 수 있는 여름 꿀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굴 땀부터 곁땀까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정말 시원하게 눈 밑 붓기까지 여름 모공 고민 있는 분들한테도 정말 추천드려요. 정착해서 지금 정말 오랫동안 쓰고 있어요. 이게 선크림이 지워지나? 정수리 냄새 고민이신 분들 들어오세요. 수박향, 메로나향 향수입니다. 그럼 저희 여름 꿀템 영업 한번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저의 인생 선크림부터 보여드릴게요. 피부가 정말 예민할 때 발라도 순한 달바의 비건 마일드 선크림입니다. 여름 되면 선크림 관심이 특히 높아지는데 저는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달바 비건 마일드 선크림이에요. 제가 선크림이나 베이스류에 특히 예민한 편인데 그런 제 피부에도 순하게 잘 맞는 100% 무기자차 달바의 비건 마일드 선크림이에요. 지금 제가 커버를 워낙 잘 해놨는데 이거 지우면은 피부가 난리 나 있거든요. 저는 매년 여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피부가 난리 나는 시기를 겪는 것 같아요. 처음 비건 마일드 선크림 사용했을 때도 제 기억에 햇빛 알러지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진 상태였어요. 그때도 여름이었는데 진짜 여름마다 한 번씩 뒤집어지나 봐요. 그때 다른 선크림을 뭘 써도 너무너무 피부가 간지러웠는데 이 달바의 비건 마일드 선크림만큼은 간지러움 없이 순하게 잘 맞아서 그때부터 정착한 선크림입니다. 그냥 순하기만 한 게 아니라 무기자차인데 사용감도 너무 순하고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아서 정착해서 지금 정말 오랫동안 쓰고 있어요. 처음 소개한 게 21년 여름이거든요. 벌써 3년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발리 여행 가서도 대용량 남아있던 걸 탈탈 털어서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마켓에서 민스코 한정으로 대용량을 판매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여드리는 건 이 50ml 기본 용량이에요. 논나노 무기자차라 아이들이랑 같이 써도 될 정도로 순하고요. 유기자차보다 물리적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기 때문에 휴가 가서 여름철에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아요. 여행 갈 때 특히 추천드리는데 저는 발리 가서 매일매일 수영장에 누워 있었는데도 이거 바르고 피부 따가운 거 없이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무기자차가 유기자차보다 눈시림도 훨씬 적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더 순하고 물리적으로 자외선 차단을 해줘서 자외선 차단 효과도 더 좋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사용감 장벽이 있거든요. 이런 무기자차류들은 백탁, 밀림, 요게 진짜 최대 장벽이에요. 특히 메이크업 할 때 밀리거나 들뜨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오늘 들뜨지 않게 바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달바 비건 마일드 선크림은 다른 무기자차들보다 사용감이 훨씬 좋아요. 병풀 추출물, 마데카 소사이드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진정 효과도 있으면서 히알루론산의 수분감 덕분에 뻑뻑하지 않게 바르기 좋아요. 아주 워터리한 유기자차에 비하면 무게감이 당연히 더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적당량 짜서 얼굴 전체에 도포한 후에 톡톡 두들겨서 발라주시면 더 뻑뻑함 없이 부드럽게 바르실 수 있습니다. 선크림 바를 때 그냥 벅벅 전체 다 바르다 보면은 깜빡하고 안 바르는 부분도 있고 양 조절 상관없이 많이 도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톡톡 두들겨서 도포한 다음에 바르고 있는데 이렇게 도포하니까 깜빡하고 빼먹는 부분도 없어지고요. 고르게 전체적으로 도포하다 보니까 과한 양을 사용해서 밀리는 부분도 없어지더라고요. 무기자차의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피부에 흡수돼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유기자차와는 다르게 물리적으로 피부 겉면에서 자외선 차단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뭉쳐 바르게 되면은 밀리고 들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신 다음에 마무리로 한 번 더 톡톡톡톡 흡수해서 두들겨주시면 더 좋아요. 저는 퍼프로 두들겨서 마무리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겉도는 양도 정리되고 더욱더 밀착력이 좋아지거든요. 허연 백탁 느낌보다는 피부가 조금 더 맑아진 듯한 느낌으로 마무리됩니다. 극지성인 분들은 크림 단계 대신에 선크림을 사용하면 딱 유분 밸런스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달바 비건 마일드 선크림 쓸 때마다 보여드리는 건데 눈시림이 정말 없어요. 매일 아침에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선크림을 바르고 외출하는데 호로록 발라도 눈썹이나 구렛나루에 끼이는 거 없고요. 백탁 둥둥 뜨는 거 없고 피부가 약간 맑게 톤업 되는데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100% 무기자차예요. 사용감이 너무 좋고 순해서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 4차 마켓까지 진행을 했던 제품이다 보니까 잘 쓰고 계신 그대들이 많아요. 이번 여름에도 역시나 다시 마켓 안 하는지 문의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라이브 마켓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파데프리로 선크림까지만 바르고 끝내는 분들 정말 많은데 선크림도 2차 세안 필요한 거 다들 아시죠? 선크림 2차 세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때마다 제가 추천했던 게 이 달바의 세럼 클렌저예요. 은근 매니아층이 많은 클렌저고 이 달바 선크림 바르고 이걸로 클렌징
클렌징하면 정말 꿀이어서 이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 클렌저는 선크림을 발라도 2차 세안이 필요 없는 클렌저입니다. 달바의 비건 세럼 클렌저고요. 지금 마침 저도 거의 다 썼어요. 요 끝에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거 사용하면 정말 피부가 촉촉하면서도 깔끔하게 세안이 돼요. 오일 크림 같은 제형에서 물을 묻히면 폼으로 변하는 트랜스포머 제형이라서 이중 세안이 필요 없는 딥 클렌저 제품입니다. 저는 항상 선크림 바르고 클렌징 하면서 걱정하는 게 이게 선크림이 지워지나? 요 부분이거든요. 선크림도 2차 세안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냥 약산성으로는 잘 안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달바 비건 세럼 클렌저는 워터프루프 선크림 세정 인체 적용 시험도 완료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지워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이 메이크업까지 다 지워지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까지 풀 메이크업 한 날에는 아이 메이크업은 따로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오일 크림 상태에서 피부를 살살 롤링해서 가볍게 한 피부 화장이나 선크림, 피지, 노폐물들이 흡착되어서 클렌징 되도록 해주세요. 그러다 물을 묻혀서 롤링하면 폼으로 변해서 거품이 나요. 쫀쫀하고 도톰한 제형감이 당김없이 촉촉하게 클렌징이 되는데 처음 오일 크림 제형감부터 폼으로 변하는 과정, 물로 씻어낼 때까지 모든 과정이 도톰하고 촉촉해서 촉감이 진짜 좋아요. 진짜 갓 스파 다녀온 것 같은 클렌저라서 건성 피부들 꼭 써보라고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클렌저인데도 화이트 트러플 같은 달바 미스트 세럼의 핵심 성분과 동일한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로 헹궈내더라도 당김없이 촉촉한 보습감이 느껴져요. 근데 세안은 정말 개운하게 되는 이 느낌이 정말 좋은 클렌저입니다.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올라오는 유분을 같이 씻어내릴 수 있는 클렌저가 중요한데요. 요즘에 약산성 클렌저들이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약산성 클렌저들은 그런 유분을 깔끔하게 씻어내기엔 조금 역부족이에요. 근데 요거는 유분은 싹 씻어내주면서 피부는 마르지 않게 촉촉하게 세안을 도와주다 보니까 수분 부족 지성분들한테도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그냥 가볍게 아침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그냥 물 묻혀서 바로 거품 내서 클렌징 폼처럼 사용해요. 이번 라이브 마켓 때는 달바 비건 마일드 선크림이랑 비건 세럼 클렌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세럼 클렌저가 들어가 있는 구성을 구매를 하시면 이 클렌징 브러쉬를 같이 드립니다. 블랙헤드도 관리할 수 있으면서 세안도 더 촘촘하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브러쉬니까 기왕이면 라이브 마켓 때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달바는 전 제품 다 저자극 테스트 완료하고 비건 인증까지 완료한 저자극 고기능성 프리미엄 비건 브랜드예요. 제가 달바 제품들 정말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몇 년째 쓰고 있는 이 제품들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마켓 옵션 안내는 제일 마지막에 드릴게요. 다음은 여름 되면 피부 달아오르고 너무 더워서 모공도 늘어지잖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잘 쓰는 게 쿨링 마사저인데 새로운 신박한 쿨링 마사저를 발견했습니다. 짜잔! 요거예요. 필리밀리에서 나온 쿨링 냉매 마사저인데요. 보통 이런 쿨링 마사저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도장 모양? 원형 모양으로 된 게 많아요. 근데 그런 타입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 전체에 마사지 하기에 조금 귀찮기도 하고요. 눈 마사지 할 때는 눈 가운데만 이렇게 시원해지는 느낌이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얘는 딱 봐도 얼굴 굴곡에 딱 맞을 것 같죠? 큼직큼직하니 눈도 한꺼번에 마사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이라서 구매를 해봤는데 이거 진짜 시원한 것도 오래가고요. 제가 이거 아침에 꺼내온 건데도 근데 아직도 시원해요. 이 제품은 안에 냉매가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냉동실보다는 냉장고에 넣어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냉장고에서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주시면 정말 차갑게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쿨링 마사저예요. 근데 이거 사용하다가 조금 미지근해졌다? 냉매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흔들면은 냉매가 순환이 되면서 다시 시원해져요. 다시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원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 아침에 잘 붓는 분들 계시잖아요. 스킨케어하고 크림 바른 다음에 바로 한번 이걸로 마사지 해보세요. 진짜 붓기도 잘 빠지고요. 너무 시원해서 아침에 비몽사몽 하다가 정신이 확 차려집니다. 크림 바르고 나서 사용해주시면 얼굴 열감도 낮춰주기 때문에 메이크업 할 때 베이스가 더 잘 먹는 효과까지 느낄 수 있어요. 얼굴 라인이 이렇게 다 맞기 때문에 다른 쿨링 마사저들보다 더 빠르게 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 마사지 할 수 있고요. 특히 저는 눈 밑이 진짜 잘 붓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되고 있으면은 정말 시원하게 눈 밑 붓기까지 케어하기 좋아요. 저는 눈두덩이도 이렇게 지그시 눌렀다가 눈 밑도 이렇게 지그시 눌렀다가
그리고 턱 부분도 좀 시원하게 눌렀다가 마사지도 살짝 이렇게 리프팅 되듯이 쓱 올렸다가 합니다. 그리고 여름 피부 고민 중에 제일 고민인 게 더워서 달아오른 피부, 그리고 더워서 늘어난 모공들이잖아요. 여름에 덥고 컨디션 나빠지면 모공에서 바로 그 피부 컨디션 안 좋은 게 보이거든요. 그럴 때 써도 너무 좋아요. 저는 샤워하고 세안하고 난 다음에 자기 전에 이런 시트 마스크를 요즘에 얹어주는데, 이런 팩 종류들 얹어두고 이 쿨링 마사저로 이렇게 시원하게 모공 부분들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피부 진정도 하면서 동시에 수분 관리도 하면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모공 정도는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모공 고민 있는 분들한테도 정말 추천드려요. 그냥 이런 시트 마스크팩 좋아하시는 분들 이것만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시원해요. 다음은 정수리 냄새 고민이신 분들 들어오세요. 정수리에 자꾸 기름이 낀다. 들어오세요. 정냄템. 제가 정수리 냄새를 줄여서 정냄이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추천드려요. 이브로시의 모링가 헤어 식초입니다. 여름이니까 갑자기 정수리 냄새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는 건성 두피여서 사실 정수리 냄새가 잘 안 나고 피지도 잘 안 끼는 편인데 제가 머리 감고 더워서 잘 안 말려서 그런지 조금 꿉꿉하고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헤어 식초들을 구매해서 사용을 했는데, 원래는 어퓨에서 나오는 헤어 식초랑 이브로시에서 나오는 라즈베리 향 헤어 식초들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라즈베리 향들이 좀 향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향은 좋아요. 근데 뭔가 불량식품 향? 약간 인조적인 향? 홍초향 같은 좀 유치한 향이 나서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모링가 향은 약간 시트러스한 허브 향 느낌이에요. 그래서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헤어 식초기 때문에 특유의 새콤한 향이 나는데 그게 조금 시트러스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허브 향이 향긋하게 섞여 있어서 되게 고급스럽게 사용하기 괜찮아요. 이 이브로시 헤어 식초 라즈베리 향은 머릿결 케어에 좋은 제품이고요. 이 모링가는 두피 케어템이에요. 두피 진정이랑 두피 피지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더욱더 여름에 꿀인 향입니다. 라즈베리를 쓸 때는 확실히 머릿결이 같이 동시에 부드러워진다라는 느낌을 느꼈는데, 모링가 향 같은 경우에는 사용했을 때 두피가 훨씬 개운하고요. 두피에 기름 끼는 게 조금 더 더뎌지는 느낌? 정수리 냄새는 확실히 잡혀요. 그리고 두피 간지러운 느낌까지 잡히기 때문에 이 모링가 향을 왜 이제 써봤나 싶더라고요. 이런 헤어 식초 같은 경우에는 머리 샴푸 다 하고 씻어낸 다음에 두피에 뿌려주시면 돼요. 모발까지 같이 사용해도 되는 제품인데 저는 머리카락에는 단백질 채워주는 류의 트리트먼트 사용하는 걸 좋아해서 이 헤어 식초는 두피에 사용하고 머리카락에는 언오브 트리트먼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피부터 머리카락까지 다 한 번에 케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파데프리보다 가벼운 쿠션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힌스 쿠션입니다. 힌스 세컨스킨 메쉬 매트 쿠션이고요. 요거는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 쿠션만 단독으로 집중해서 리뷰를 올리기도 했는데 진짜 가볍고 피부에 뭐 얹은 느낌 안 나는 쿠션 찾는다면 강추드립니다. 이번 여름이 너무 덥고 습해서 그런지 뭘 발라도 피부에 한 겹 씌워진 듯한 그 느낌이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저녁만 되면 피부가 간지럽기도 하고 빨리 씻어내고 싶어졌어요. 근데 이 힌스 블루 쿠션은 사용하고 나서 저녁에 3시간 동안 춤을 췄는데도 피부가 갑갑하지 않았어요. 저희 편집자님도 이 쿠션 요즘에 너무 잘 쓰고 계신데 저희 편집자님이 저보다 운동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하루에 오운환을 3번 완료하시는 샤이니 민호 같은 분이세요. 한 번은 9시간 연속으로 운동을 하셨는데 그때 이 쿠션 갑갑하지 않다고 간증까지 보내주셨어요. 요즘 저희 사무실 베이스 1등템입니다. 다만 이 쿠션은 메쉬 매트 제형이에요. 메쉬망에서 걸러져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조금 촉촉한 매트입니다. 완전히 유분기 없는 매트 타입은 아니에요. 건성인 저는 괜찮기는 했는데 지성분들한테는 시간 지나고 유분이 좀 많이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수정 화장이 정말 편한 쿠션이에요. 수정 화장할 때 파우더로 꾹꾹 눌러놓은 부분에 수정 화장을 하더라도 잘 섞여서 예쁘게 처음 메이크업 한 것처럼 수정 화장이 되고요. 뭉치는 부분 없이 잘 고르게 펴발리고 두들기면은 바로 유분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수정 화장템으로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전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커버력이 내추럴한 편입니다. 그래서 커버력 강한 걸 찾는 분들한테는 좀 비추하고요. 저랑 편집자님이 건성 지성으로 피부 타입은 다른데 베이스 취향이 은근 잘 맞아요. 에뛰드 더블 레스팅 쿠션 글로우, 그리고 라네즈 네오 쿠션 리뉴얼 전 버전, 그리고 요 힌스 쿠션, 이런 식으로 얇게 내 피부처럼 표현되는 타입들의 쿠션을 좋아하신다면 이것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근데 요게 컬러들이 좀 어둡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 톤 밝게 고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궁금하시면은 올리브영 가서 테스트 해보세요. 다음은 뭘 써도 아이 메이크업이 번진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세요. 요거 소내추럴의 매직 실러입니다. 라떼템인데 다시 꺼냈어요. 여름 되니까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뭘 써도 다 번진다 하는 그대들이 계세요. 저는 베이스를 매트하게 하고 파우더로 마무리한 이후부터는 눈화장이 잘 안 번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날이 너무 더우니까 와, 좀 번지더라고요. 진짜 간만에 메이크업 번져봤어요. 제가 지금은 눈두덩이 살이 많이 빠진 상태인데 예전에 눈두덩이 살이 많아서 웃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요 살 끝이 겹칠 때는 정말 많이 번졌었어요. 그때는 베이스도 좀 글로우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유분감 때문에 더 많이 번졌었어요. 그냥 저녁 되면 무조건 메이크업 번진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잘 썼던 게 이 소내추럴 매직 실러거든요. 그게 몇 년 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오래된 그대들은 아실 거예요. 제 아이 메이크업 번지지 않는 떠먹팁에 나왔던 제품입니다. 요거 사실은 입고 산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이번에 라이브 방송 때문에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봤는데 메이크업을 1시쯤에 받고 방송이 7시였어요. 혹시나 번지면 안 되니까 마무리로 메이크업 쌤께서 요걸 발라주시더라고요. 보자마자 그래 맞아 요게 있었어 하면서 바로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묽은 타입의 액체예요. 안에 어플리케이터 이런 뭔가 네일 컬러 붓 같은 게 내장이 되어 있는데 요거 그냥 묻혀서 발라주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그냥 바르면은 요게 되게 묽은 액체라서 많이 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양을 덜어내준 다음에 번짐 고민이 있는 부분들에 그냥 쓱쓱 발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소량만 살짝 코팅한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되는데 아이라인이 잘 번지면 그쪽에, 삼각존이 잘 번지면 삼각존 쪽에 발라주시면 돼요. 샵에서는 마스카라 쪽에도 발라주셨었어요. 진짜 살짝만 슥슥 발라주시면 투명해서 바른 티 안 나거든요. 요거 바르면은 진짜 잘 안 번져요. 아이브로우에 바르셔도 됩니다. 요즘에 워터파크 간다고 절대 안 번지는 템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절대 안 번진다고 해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요 메이크업 실러로 코팅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름 땀쟁이들을 위한 제품들을 모아왔어요. 제가 땀이 진짜 많기 때문에 땀쟁이들 너무 잘 이해하거든요. 들어오세요. 제가 얼굴 땀부터 곁땀까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일단은 외출할 때 요 데오 시트, 요거는 땀쟁이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제품이고 요즘에 많이 보이는 제품이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그대들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올리브영에 가시면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얘는 미스 44 슈퍼쿨링 파우더 시트고요. 향이 세 가지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클린솜 향이 좋아서 이거 쓰고 있고요. 얘는 냉감 테라피 아이스 데오 시트입니다. 두 개는 공교롭게도 15매에 4,900원으로 가격, 용량 똑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 다 그냥 번갈아 가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쓰는 편인데요. 제 취향은 이 냉감 테라피에 조금 더 가까워요. 왜냐면은 이 슈퍼쿨링 파우더 시트는 향이 조금 강합니다. 사용하고 나서도 향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향수 좋아하는 저한테는 향이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이 냉감 테라피는 향이 있기는 한데 금방 휘발돼서 날아가는 느낌이라서 향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더 마음에 들어 합니다. 두 가지 다 이런 물티슈 같이 생긴 제품이에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처음 꺼내서 맡을 때도 알코올 향이 나는데 이렇게 닦아내주시면 알코올이 휘발되면서 느껴지는 뭔가 물이 증발되면서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 효과 있죠. 그것 때문에 엄청 쿨링감이 좋아요. 그리고 땀 많이 났을 때 엄청 끈적거리고 찝찝하잖아요. 한 장 뽑아서 이런 땀난 곳에 한번 닦아내주시면은 그런 끈적임도 보송하게 닦이면서 시원해지니까 여름에 외출할 때 가지고 나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나는 향 강한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냉감 테라피 아이스 데오 시트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오히려 좀 향이 남았으면 좋겠다, 약간 데오드란트의 능력도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슈퍼쿨링 파우더 시트가 뽀송한 느낌이 더 좋아요. 안에 실리카가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 데오드란트 바른 느낌까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겨드랑이 위주로 좀 데오드란트 느낌까지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 파우더 시트를 더 추천드립니다. 다음, 얼굴 땀쟁이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이것도 유명해요. 사실 유명한 제품인데 모르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제 친구한테도 알려줬는데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스웨트롤입니다. 이거는 얼굴 땀을 억제해주는 제품이에요. 저는 얼굴에 땀이
진짜 많아요. 특히 콧땀, 인중땀, 그리고 입술 아랫땀. 정말 눈에 잘 띄는 곳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요게 진짜 큰 땀방울로 이렇게 환공포증 생길 것처럼 이렇게 송골송골 맺혀 있거든요. 가끔 겟레디에서 코에 땀 맺히는 거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촬영이나 스케줄이 있을 때는 요 스웨트롤을 미리 사용해서 얼굴에 땀이 나지 않도록 케어해주고 있어요. 이 스웨트롤은 약국에서만 판매하고요. 예전에는 잘 없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요거 달라고 하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 스웨트롤 같은 경우에는 주의사항을 꼭 잘 알고 사용하셔야 돼요. 요 액이 눈에 들어가면 동공이 확장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눈가 사용을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사용하는 시간은 저는 저녁에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녁 세안 직후에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원형 패드처럼 생겼어요. 세안하시고 물기 다 마른 후에 스킨케어 하기 전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눈이랑 입 주변 피해서 사용해 주시는데 절대 눈 주변은 가깝게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패드로 땀 고민인 부분 닦아내주고 톡톡 두들겨서 흡수시켜주세요. 그리고 20분 정도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스킨케어는 최소한 20분 지난 이후에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근데 패드 사용한 다음에는 꼭 손을 씻어주세요. 사용한 다음에 손을 안 씻으면 저도 모르게 눈을 비비거나 눈가에 손이 닿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손을 닦아주셔야 됩니다. 동공이 확장된다고 해서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건 아니고 며칠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고는 하지만 빛번짐이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눈가 사용 조심하시고 손도 꼭 닦아내주세요. 땀나서 흘러 들어가는 것도 안 좋다고 하니까 사용하고 나서 땀내는 것도 금지.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는 최소 4시간 정도 씻어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취침하는 게 최고예요. 그럼 이제 한 2, 3일 정도는 얼굴에서 땀이 나지 않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첫날은 정말 땀이 안 나고요. 이틀째에도 안 나요. 근데 3일째부터는 슬금슬금 좀 땀이 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 주변에 웨딩 촬영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촬영 앞둔 친구들한테 추천했는데 웨딩 촬영 있는 분들한테는 진짜 필수템이에요. 근데 저는 혹시 몰라서 자주 쓰진 않아요. 중요할 때만 씁니다. 그리고 곁땀쟁이들 계신가요? 저도 한 겨드랑이 땀 하거든요. 저는 그냥 몸에 땀이 많아요. 근데 다른 땀은 사실 괜찮은데 겨드랑이 땀은 조금 부끄럽잖아요. 이 부분들 젖어 있으면은 조금 쑥스러워, 부끄러워. 어쩔 수 없어. 제가 데오드란트 리뷰할 때마다 들었던 질문인데 그거 쓰면 땀 안 나나요? 이런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데오드란트는 땀 냄새가 안 나도록 해주는 거고 땀을 억제해주는 효과는 없어요. 그 어떤 데오드란트도. 땀이 안 나려면 땀 억제제를 쓰셔야 됩니다. 보통 이 땀 억제제로는 드리클로가 제일 유명해요. 아직까지도 드리클로가 제일 유명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드리클로가 사용만 하면 진짜 겨드랑이가 너무 간지러워서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주먹질 할 정도로 너무 간지럽거든요. 샤워하고 나서 겨드랑이를 뽀송하게 말린 다음에 사용을 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도 잘 씻어냈어요. 그래도 너무 간지러워. 미칠 것 같아. 이게 그냥 간지러운 게 아니라 진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간지러워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긁게 되니까 착색까지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번 여름에는 드리클로보다 땀 억제 성분이 조금 더 덜 들어가서 덜 자극적인 이 노스 에센스 액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거 사용했을 때 안 간지러운 건 아닌데 드리클로는 진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간지러웠다면 요거는 좀 참을 수 있을 정도로만 조금 간질간질한 느낌이어서 건들지 않고 참아낼 수 있을 정도로만 간지러워요. 저는 땀 억제 성분이 조금 덜 들어있어서 효과가 덜할까 싶었는데 요거 쓰고 나서 꽤 오랫동안 땀이 안 나더라고요. 사용하면 며칠 곁땀이 잘 안 나고 스물스물 좀 다시 날까 싶을 때 다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거의 한 4, 5일에 한 번 정도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저자극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간지러움을 못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드리클로 썼을 때 간지러움증 못 느끼신 분들은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이 드리클로 쓰셔도 됩니다. 조금 간지러운 게 역시나 좀 불편하기는 한데 요거 사용을 하니까 곁땀이 나지 않아서 데오드란트를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애초에 땀 냄새가 안 나도록 땀이 안 나게 해버리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으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가려운 부작용 없이 쓰시려면 샤워하고 나서 꼭 뽀송하게 마른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세요. 좀 이렇게 말리고 사용을 하고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소량만 사용해주고 또 한 번 말려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꼭 씻어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덜 간지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름 꿀템이라서 뭐 땀, 냄새에 관련된 제품들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털 관련템이에요. 그냥 털을 조져버리는 가정용 레이저 제목입니다. 제가 얘를
계속 불신했어요. 불신하고 저거 사봐야 귀찮겠지 하면서 구매하지 않아 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더라고요. 사실 겨드랑이 제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 제모를 받는 게 제일 빨라요. 정말 저렴하게 대동단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피부과 가는 게 제일 빠르긴 합니다. 그게 효과도 확실해요. 근데 제가 피부과를 가지 않는 이유는 진짜 피부과 꾸준히 가는 거 너무 힘들고요. 피부과 갈 때마다 왜 이렇게 대기가 길어요? 예약해놓고도 못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저는 라피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큰 이오시카 다양하게 나와 있고 사실 큰 차이점은 못 느낄 것 같아요. 저는 뭐 살까 고민하다가 그냥 유리숍님이 카카오 쇼핑 라이브 요거 진행하시길래 요거 구매했거든요. 라피타 제품이고요. 저도 이것밖에 안 써봤기 때문에 다른 거랑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저는 특정 요 브랜드의 제품을 추천하기보다는 그냥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를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가정용 제모기들은 조사하는 부분이나 출력량 이런 것들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뭘 써도 효과가 비슷할 것 같은데 효과가 꽤 좋아요. 처음 사용할 때는 혹시나 아플까봐 1단계에 두고 사용을 했는데 진짜 1단계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바로 4단계로 올려서 써보니까 그 피부과에서 레이저 제모할 때 살짝 그 따끔한 느낌과 함께 오징어 탄 냄새 나잖아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4단계 쓰자마자 아 이건 효과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단계로 조사를 해주니까 금방 모근이 약해졌어요. 피부과에서 레이저 제모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냥 바로 높은 단계로 사용하셔도 익숙하실 것 같고요. 한 번도 레이저 제모를 받아본 적 없는 분들은 낮은 단계에서 적응해가면서 높여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가정용이라 효과가 더딜 줄 알았는데 바로 효과가 느껴져서 그냥 요거 집에 드리는 게 피부과 가는 것보다 시간적으로도 훨씬 경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립니다. 일단 겨털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다리털도 쓰려고 하는데 다리는 좀 넓어가지고 귀찮아서 안 하고 있어요. 다리털 고민 있는 분들은 피부과에서 받으면 꽤 비싸거든요. 그냥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와 이제 마지막 제품이에요. 제가 이런 추천템 할 때마다 마지막에 향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름 향수 또 빼먹을 수 없잖아요. 이번에 보여드릴 향수는 수박향 메로나향 향수입니다. 요거 진짜 분리의 신상인데요. 품절 대란인 향수예요. 분리 레자딩 프랑세 라인의 콩콩브르라는 향입니다. 콩콩브르는 불어로 오이라는 뜻이에요. 엥? 오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향수의 제일 메인이 되는 향이 오이와 민트입니다. 오이 민트 향수라고 하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일단 오이 헤이러들은 일단 돌아가시고요. 저는 오이를 굉장히 좋아하고 오이 비누 향이 나는 제품들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제품 소개받았을 때 제일 궁금했던 향입니다. 오이 민트가 메인이잖아요. 그 오이 특유의 시원한 물향과 함께 민트 향이 정말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듯한 그런 선선한 느낌이 느껴져요. 거기에 약간 과일의 단향이 같이 납니다. 좀 달달한 오이 향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과일들이 있잖아요. 수박, 메론. 바로 그 과일 향들이 느껴져요. 오이 특유의 향이 처음에는 잘 느껴지는데 금방 날아가거든요. 그러고 나면 수박 향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메로나 향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향을 맡아보신 분들은 사람마다 설명하는 게 조금 다른데 어쨌든 그런 과육, 물이 많은 과일들 있죠. 메론, 수박. 요런 향들을 많이 표현을 하세요. 생각보다 오이를 먼저 얘기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런 향들에 민트의 시원함이 더해져서 되게 리프레쉬 되는 향이에요. 여름에 진짜 꿉꿉할 때 뿌려주면은 어찌나 시원하고 달달하고 상쾌한지 정말 좋아하는 향입니다. 그리고 되게 유니크해요. 맡아보면 아는 향이에요. 바이오 캔디 연두색 향. 바이오 캔디 아는 분들은 그 향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똑같아요. 근데 보통 여름 향수 하면 시트러스 향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요거는 좀 색다르게 뿌릴 수 있는 여름 향수예요. 수박향, 오이향, 메로나향. 되게 뿌려보고 싶지 않나요? 아는 향인데 또 향수로 찾으려고 하면 없는 향입니다. 또 분리답게 머리 아프지 않은 굉장히 리프레쉬 되는 향이기 때문에 여름용으로 정말 추천드려요. 제가 분리 향수들 정말 좋아하는데 언젠가 이 향들 다 모아서 리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여름을 시원하게 냄새 걱정 없이 프리하게 보낼 수 있는 꿀템들을 다 소개해 드렸는데요. 달바 선크림 기다리셨던 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마켓 구성 안내를 좀 드릴게요. 먼저 시간 8월 22일 7시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 22일 딱 하루
라이브 마켓에서 구매하시면 네이버페이 10% 적립되는 이벤트가 있어요. 10%면은 꽤 크거든요. 꼭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가격 안내에도 할인가랑 같이 네이버페이 적립 최종 혜택가까지 같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제가 사랑하는 달바 마일드 선크림 50ml예요. 이번에는 대용량 아닙니다. 2개 세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정가 68,000원에서 할인된 33,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네이버페이 3,390원이 적립되어 적립금까지 받아보시면 최종 혜택률이 55%예요. 요 비건 마일드 선크림과 비건 세럼 클렌저 세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할인율이 어마어마해요.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포함한 최종 혜택률이 무려 58%입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요 세럼 클렌저 같이 구성되어 있는 옵션들은 요 클렌징 브러쉬도 같이 드리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MD 추천 세트, 비건 마일드 선크림 2개와 비건 세럼 클렌저 1개 세트도 있습니다. 정가 106,000원 제품인데 반 이상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제일 혜택 좋은 건 아무래도 대용량 세트겠죠? 혜택 제일 좋은 게 뭔지 궁금하시다면 요거 보시면 됩니다. 비건 마일드 선크림 2개, 세럼 클렌저 2개 세트예요. 정가 144,000원인데 네이버페이 적립 혜택까지 받으시면 59,274원이에요. 이 외에 각 제품들 단품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세트 구성이 확실히 혜택이 좋아요. 4만원, 6만원, 8만원, 15만원 각각 구매 금액대별 사은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라이브 중에 구매하시고 구매 인증해주시면 무려 50분께 이 달바 바캉스 키트 2종을 드립니다. 비치백이랑 비치타올 드리는데 이거 진짜 유용해서 휴가 갈 때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8월 22일 7시 네이버 쇼핑 라이브 잊지 마시고요. 혹시 내가 잊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민스코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추가하시면 라이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알림과 링크 같이 보내드리니까 내가 놓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꼭 추가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온 달바 마켓 안내부터 시작해서 저희 여름 꿀템들 다 탈탈 털어서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평소 메이크업 영상에서는 잘 보여드리지 못했던 여름 냄새 걱정, 털 걱정 템들이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